남북 정상이 다음 달 세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장소는 평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꼬여버린 북미 관계를 풀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특수활동비 슬그머니 유지하고 가려고 했는데 여론이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는 특활비 5억 원 이상 받으셨다는 이분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자,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특활비 문제도 저희 여야 간에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매를 걷어낼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사사건건 뉴스특보 때문에 10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난주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달이라도 평양 올라가서 중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던 분인데 진짜 남북정상회담 곧 열릴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늘 북한 문제 점성술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 꼬인 북미 관계 해결할 사람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 그때 8월 중에 가셔야 한다 그랬죠? 서둘러서 올라가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 예. 8월은 아니고 이제 9월로 날짜가 잡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8월 말이나 9월 초나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평양을 방문할 것이다. 그 이야기도 하셨죠? 예. 네. 그러나 그게 적중하게 될 겁니다. 다시 갈 것이다. 이번에 가면 세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 이 꼬인 네. 북미 관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는 굉장히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디테일의 악화가 있어서 꼬였는데 네. 이 문제를 풀어내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을 9월 유엔 총회 뉴욕을 방문하게 해서 네. 유엔 총회 연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남북 미중 종전선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적중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총회를 위해서 유엔 총회 한다면 이제 뉴욕을 간단 말이죠. 네. 그렇죠. 가게 된다면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나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자, 리성건 조평통 위원장 오늘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로 치면 통일부 장관 같은 사람입니다.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9월 안에 진행된다는 거. 날짜도 다 돼 있습니다. 오늘 회담 잘 됐다고 보시나요, 위원장님? 예, 잘 됐습니다. 자, 회담 잘 됐다. 다음 달에 또 바빠질 것 같습니다. 달력을 보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달 9월 달력을 좀 볼까요? 네. 남북 정상회담 리성곤 위원장은 다 정해졌다는데 아직 날짜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개는 않고 있습니다. 보면 9월 9일이 그 유명한 구구절입니다. 그죠? 네. 북한 정권에게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9월 18일부터 이제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도 유엔 총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렇게 가야만이 네.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전 세계 만방에 우리는 비핵화하겠다 네. 하는 약속을 확인시킬 수 있고 네. 또 북한 측에서도 보면은 정상 국가의 지도자로 데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다. 네. 그리고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도 하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북, 미, 중 정상들이 모여서 종전선언도 네. 내다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전선언 의외로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건 쉽게 되지 않습니다. 네. 예. 북한에서도 미국에서 얻을 것 없고 또 미국에서는 네.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지금 핵리스트 네. 최소한 내놓아라.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은 최소한 70%라도 네. 내놔라. 네. 이렇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선뜻 종전선언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종전선언 빨리 하자는 거고요.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 문제, 네. 중국이 들어가느냐? 미국에서는 좀 껄끄럽게 생각하고 네. 반드시 북한으로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함께 해야 된다. 왜? 휴전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네. 변수는 중국이다, 역시. 네, 그동안에도 시진핑 위원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고 나면 상황이 조금씩 변했거든요. 네. 그렇죠. 뭐 그것은 시진핑 주석이죠. 네. 우리가 한미 동맹을 강조하듯이 북한으로서는 북중 네. 동맹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로 역지사지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상만 계속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때 공교롭게 우리 정상만 계속 평양을 갑니다.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내려올 수 있는, 답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낮습니까? 여러 여건상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이번에 3차 정상회담이나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이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답방할 네. 가능성은 열려 있다. 종전선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네.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뭐 수십 가지는 아니지만 한 10가지 정도의 남북 회담을 하고 교류 협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하더라도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하나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그때 4.27 판문점 회담할 때도 이것은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다. 노벨 평화상 거론되니까 내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야 된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였다. 그렇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북미 관계 개선에 협력자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들어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3차 남북 정상회담 여론몰이에 슬슬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탈원전에 전기요금 무서워서 국민들은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는 마당에 북한산 석탄도 드루킹 특검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넘기려 하고 있지만 평양냉면도 어쩌다 한두 번 먹을 때나 맛이 있는 법이지 하루 세끼 1년 사시사철 평양냉면만 먹을 수 없는 노릇이라는 점을 청와대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평양냉면도 어쩌다 먹어야 맛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렇게 남북 문제, 북미 문제를 홍준표 전 대표가 하던 말씀을 답습하면은 한국당의 지지도는 절대 안 올라갑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30% 선에 머물다가 북미 정상회담을 하니까 45% 껑충 뛰고 지금 현재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씀을 하기 때문에 네. 40%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원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마치 파토 놀듯 네. 또 쇼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한국당을 위해서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북한 석탄이 이제 우리 화력발전소에 들어와서 쓰였는데 업체 실수가 아니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혹시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야당이니까 또 보수 정당이니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사실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네. 원산지 증명을 가지고 관세청 통과하는데 그렇게 섬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석탄이 10개월 전에 우리 정부가 알았다고 하면은 정부에서도 조치를 했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세컨다리 보이콧 운운하면서 네. 저렇게 국익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은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의혹이 있으면 밝히는 게 당연히 밝혀야죠. 밝혀야 되지만 예. 네. 그런데 저렇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한 것은 저는 최소한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그 10개월 전에 나타났지만은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그건 핵폭탄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석탄은 석탄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확인도 안 되는데 하는 것은 국익에 좋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국익도 그렇고 네. 지금 세계인들이 모두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매진하고 있을 때 자꾸 저렇게 파투를 놓으면은 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재미삼아 퀴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네. 다음 중에 가장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거 하나만 꼽아보십시오. 네.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게임 출전합니다. 금메달 따면 군 면제되는데. 네. 홍준표 전 대표의 페이스북 절필. 얼마 전에 또 글을 어제도 또 글을 올렸습니다. 네. 다음 중 가장 실현되기 어려운 거 몇 번입니까? 3번. 3번.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네. 제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잘 돼가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드려봤습니다. 분위기 전환을 재미삼아 위해서. 얘기했지만 사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글을 안 올린다고 하고 출국했거든요. 홍준표 대표가. 근데 안 올리기가 쉽지 않나 봅니다. 네. 자, 분위기 전환 위해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오부 요인이 만났는데요. 잠깐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아직도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도 함께 이렇게 노력해 나가자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대통령 건강을 좀 유의하셔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근데 오늘 뵈니까 전에보다 훨씬 더 젊어지신 것 같고 활력차신 것 같아서 난 진짜 안도하고 갑니다. 네, 제가 사돈 남발했습니다. 운동이라고는 해본 게 저는 골프도 못하고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선거운동밖에 못했는데 요즘 아침 저녁으로 러닝머신 위에서 한 30분씩 뛰진 못하고 걷습니다. 아무래도 국회의장 되시고 만나시면 운동 좀 하시라고 혹시 이야기 하십니까? 그제 만났는데 네. 저분 운동 안 하시는 분이에요. 선거운동 지금 말고는.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야 확인되겠습니다. 네. 자, 왜 이 여담을 드렸냐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 첫날 특수활동비 없애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오늘 결국 여론을 못 이겨서인지 국회가 민주당도 영수증 첨부하는 식으로 좀 살려나가려고 했다가 자유한국당 물론이었고요. 네. 여야가 오늘 합의해서 특수활동비 없애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잘한 겁니다. 네. 제가 하필 참여연대에서 요구한 자료가 네.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딱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썼어요.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많이 썼습니다. 5억 9,100만 원. 예. 네. 그런데 한국당, 네. 전신, 한나라당은 당에서 받아갔고 야당한테는 또 전부 원내대표한테 줬더라고요. 네. 그게 나오면요. 누구처럼 홍준표 대표처럼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정책실, 공보실, 네. 전부 거기에서 행정실에서 다 정해진 액수대로 네.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부족했는데 네. 어떻게 됐든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됐다고 하면은 지금 사법부도 행정부도 개혁하고 있는데 가장 쉬운 입법부에서 그걸 없애야지 왜 그걸 가지고 자꾸 네. 변명을 하니까 저는 SNS나 방송을 통해서 당장 없애자 했는데 지금 없애니까 아주 잘한 거예요. 아주 잘한 거다. 지금 예. 이제 자막에는 안 나왔지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된 것 중에 아무래도 그때 원내대표, 당대표 하신 분들이 많이 받았겠죠. 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네. 원내대표, 당대표 전부.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영수증이 없는 돈인데 다 나눠줬는지 의원님이 좀 쓰셨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저는 홍준표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왔다고 하면은 홍준표 대표도 성완종 회장의 자금 출구를 대다가 급해 맞아서 거기다 대놓은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기간별로 시민단체가 공개해라. 국민이 좀 알아보자.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 그러면 행정법원이 시민단체 손을 들어서 늘 국회한테 공개해라 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13년 이후 것은 또 공개해라 그러니까 국회가
또 항소했습니다. 네. 기자들이 그걸 왜 공개 못하고 또 항소합니까? 법원도 공개를 하는데 하니까 오늘 이유를 밝힐 수가 없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은 변했는데, 국민은 촛불 국민인데, 국회는 촛불 이전의 국회란 말이에요. 네. 자기들은 왜 안 합니까? 제가 쓴 걸 인정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부정하게 썼다고 하면은 책임을 져야 되고, 네. 안 해야죠. 마치 국정감사 피감기관 돈 가지고 해외 갔다 온 국회의원들 명단 공개 안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네. 이런 것은 저는 그래서 수차 그걸 얘기했습니다. 피감기관 돈 받아서 외국 간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특수활동비 공개하고 네. 이제 하지 말자. 그런데 이 박용진 의원 같은 분은 그건 코이카에서 돈을 가지고 갔지만은 정당한 청년 의원들의 교류로 국회에서 선발돼서 갔다. 이런 해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안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국회를 더 욕하고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행정부나 기업이나 또는 사법부 개혁을 요구할 때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 솔선수범해서 공개하고 잘못된 것은 책임지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문희상 의장이 운동이라고는 선거운동밖에 안 했다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공개운동도 하라고 그랬어요. 네. 본인은 늘 당선되셨더라고요. 의원님은 한두 번 떨어지셨죠? 한 번 떨어졌습니다. 한 번 떨어지셨습니까? 그렇게 꼭 남 아픈 것만 특수활동비 많이 썼다, 선거 떨어졌다 그런 얘기만 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왜 여쭤봤냐면 문희상 의장도 많이 떨어졌어요. 네. 이해찬 후보가 안 떨어진 적이 없죠. 7번인가 다 당선됐죠. 네. 그 논란입니다. 민주당 아시다시피 당권 레이스가 한창인데 이해찬 후보가 당대표 후보가 지나가는 말처럼 했는데 논란입니다.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당원 여러분으로부터 무한한 애정과 성원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전 30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번도 안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지죠? 농담입니다. 강호동하고 이경규가 하는 프로 한 끼 줍쇼 하는 프로 보셨죠? 그 프로를 보고 참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잘 알 수 있었죠? 딱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주의소. 저기 이야기한 데가 혹시 지금 보셨지만 부산입니다. 부산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역구도 깨보겠다고 나가서 낙선한 곳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표 후보가 역시 당권 같이 도전하고 있는 김진표 후보가 동지들의 아픔을 너무 모르고 하신 말씀인지 안타깝다 이런 글도 올렸어요. 지금 이해찬 후보가 말씀한 대로 농담이라고 하잖아요. 이해찬 후보는 연예 프로그램처럼 얘기를 했는데 김진표 후보는 다큐멘터리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당권 경쟁 이제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3파전입니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표도 없습니다. 물론이죠. 네, 당이 다르신데요. 네, 저는 보이는데 네,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다들 가까우시죠? 예. 네, 누가 우세한 것 같으세요? 그것도 말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자, 당사에 걸린 사진입니다. 민주평화당 당사에 정동영 새 대표가 보이고 왜 저 사진에 안 보이세요? 저는 지도부가 아니니까요. 그렇군요. 지도부만 찍으신 거군요. 저는 요즘 되는 게 없습니다. 일부러 하나도 안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걸려 있습니다. 이상할 게 없는데 어딘가 이상하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네. 제 의원회관에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계속 걸어놓고 있습니다. 네. 왜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새삼스럽게 달아가지고 저렇게 사진 찍는지 나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든 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이념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새로운 각오를 국민들한테 밝힌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도 사실은 저렇게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민주당이나 우리나 네. 그 이념적 차이는 없으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정동영 대표된 다음, 이 민주당 사진도 있군요.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정동영 대표된 다음부터 부쩍 더 민주당과 가까워지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박주현 의원이 오른쪽에 있었어요. 대변인 네.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이 민주평화당의 대변인 됐어요. 네, 국민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저 보이는군요. 오른쪽에 박주현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 이상돈 장정숙 의원과 함께 비례대표 탈당을 안 시켜주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남의 당에 와서 대변인이 되는 이 현상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장정숙, 박주현 이 세 분은 호적은 바른미래당에 있지만은 몸과 마음이 우리 민주평화당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장정숙 의원이 대변인을 했고 이번에는 박주현 의원이 대변인을 하고 이상돈 의원이 우리 평화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탈당이 돼야 지금 정의당과 합쳐도 19석 지금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교섭단체도 평화정의 모임 교섭단체도 안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혹시 손학규 고문이나 이렇게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이 당대표가 되면 이 세 분 의원들을 풀어줄 수도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네, 아직 이야기해 보신 건 없고요. 아직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 같이 젊은 분이 되면 혹시 세 분 의원들이 나올 가능성이 누가 되든 네. 자기들도 과거에 민주당한테 요구해서 그렇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 네. 순리대로 풀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순리대로 풀어주라. 네. 세 분 비례대표 의원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